이번 시간은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U 관련 키네매틱스 분야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네이버 검색창 준비되어 있고요. 자, 네이버 검색어를 이창식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자, 상단에 이창식의 카티아라고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홈페이지 접속했는데요. 자,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 채널로 링크되어 있는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창식의 카티아 따라하기라고 유튜브 채널 들어왔는데요. 자, 먼저 채널 맞춤 설정 영상을 스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올라와 있는 추천 영상, 인기 동영상, 그리고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화면의 영상들을 자, 우리는 어, 동영상이라고 탭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최신 순서, 인기 순서, 날짜 순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생 목록이라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 파트별로 카티아 스케치, 베이직, 그다음에 솔리드 모델링, 그다음에 서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도면, 그다음에 날리지 어드바이저, 지금 하고 있는 크레메틱스, 또 템플릿 관련 내용들이 분야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솔리드 모델링에 해당하는 스타디를 해보시겠으면 자, 카티아 V5 솔리드 모델링 파트 디자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자, 솔리드 모델링의 모든 재생 목록 보기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자, 홈페이지하고 연동한 파트 디자인의 솔리드 예제의 첫 번째 페이지의 1번, 두 영상, 첫 번째 페이지 2번 영상, 3번, 4번, 5번, 6번. 자, 이렇게 해서 자, 16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1번, 2번, 3번, 자, 4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6번 예제. 자, 두 번째 페이지 16번 예제 끝나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해서 순서대로 13번까지 영상이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영상들하고 매칭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도면과 함께 스타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홈페이지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디지털 모컵, 자, 줄여서 DMU라고 합니다. 자, DMU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아이템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트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서버상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키네매틱스를 연습할, 실습할 파일을 압축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풀기 한번 진행할게요. 자, 다운받을 위치는 제가 작업 폴더인 이 드라이버, 카티아 V5 쪽, 그리고 카티아 V5 데이터 안에 키네매틱스 쪽으로 자,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파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자, 확인 덮어서서 자, 압축을 모두 해지를 하면 자, 폴더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밸런스 유니트라는 어셈블리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준비된 카티아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열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 파일로 열리게 될 건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해지하고 열어보시게 되면 자, 트리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트리 항목이 생기고요. 자, 거기에 메커니즘과 시뮬레이션과
리플레이가 이렇게 자, 나타나 보입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 툴즈 옵션이라는 항목으로 가셔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의 프로덕트 스트럭처죠. 지금 DMU 쪽은 어셈블리 워크벤치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자, 거기에서 마지막 어, 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탭에 Parameter, Relation, Constraint도 모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요. 자, 그리고 파트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도 디스플레이 탭에 자, Constraint, Parameter, Relation 파트에서 Constraints, Parameter, Relation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셈블리 상에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자, 프로덕트 스트럭처의 마지막 탭에 해당하는 트리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파라메타 릴레이션 컨스트레인트는 어셈블리 상에서 자, 모두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 상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프로덕트 스트럭처의 트리 상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탭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yes로 자, 액티베이티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자, 이 트리의 구성은 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트리에는 DMU에서 우리가 작업한 자, 메커니즘의 자, 조인트와 커맨드 그리고 고정된 픽스드 파트 부분과 자, 시뮬레이션 작업한 것들과 리플레이 작업한 것들이 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파일을 보고 자, 어떻게 구동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한번 키네매틱스를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리플레이로 간단히 제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방향으로 자, 리피트 루프 모드로 배속은 1배속으로 자, 느리게 한번 플레이 해 보는데요. 애니메이티드 뷰 포인트로 자, 좀 다이나믹하게 키네매틱스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플레이. 자, 처음에 아이소메트릭 뷰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로터 날개 부분이 회전하는 것을 1배속으로 먼저 보고 계시면서 자, 줌인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 키네매틱스 적용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무빙 파트는 우측과 좌측에 두 곳에 자, 위치하는데요. 자, 이 로터가 회전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에 무빙 파트들을 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터의 회전 운동으로 자, 이 직선 왕복 운동하는 자, 키네매틱스 부분을 좌우측의 무빙 어셈블리 부분의 장비들이 움직여지는 부분을 체크해 보는데요. 자, 추후에 우리가 센서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이 로터의 날개가 앵글이 30도 각도일 때 이 무빙 어셈블리 부분에서 최초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직선 왕복 이동하면서 움직였는지의 거리 이동의 자, 값을 한번 체크해 보는 값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레이로 여기 밸런스 유니티의 작동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쪽 하단 부분에 이 회색 파트까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초 커맨드가 드라이빙 되어지는 부분은 노란색 로터 날개라는 부분에 중심축이 회전하는 레볼루션의 조인트 구속이 최초 자, 드라이빙 커맨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지는 자, 이 조인트 부분들을 쭉 연대를 해서 좌우측의 무빙과 그리고 에어 실린더 쪽 메커니즘까지 한번 구동해보는 키네매틱스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 리플레이는 자, 클로즈 닫아 보시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플레이와 메커니즘 시뮬레이션은 모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진행합니다. 시뮬레이션도 삭제, 리플레이도 삭제. 자, 모두 삭제를 한 상황에서 이제 밸런스 유닛 어셈블리 부분을
키네매틱스 워크벤치에서 한번 구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모컵의 DMU 키네매틱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툴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조인트 부분을 자, 이렇게 따로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DMU 키네매틱스의 세 번째 아이콘 안에 있는 자, 여기 조인트 툴바를 별도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 우리가 조인트 부분의 아이콘들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밸런스 유니트 어셈블리 시스템이 자,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고정돼야 되는 부분을 자, 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메커니즘에서 이 바닥 쪽에 있는 네 개의 자, 이 정사각형 부분의 이 다리 부분을 바닥에 자, 고정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에 DMU Kinematics 툴바 Fixed Part를 자, 선택하셔서 자, 지금은 트리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트리의 메커니즘을 먼저 하나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 메커니즘 트리를 하나 만들고 자, 고정되는 파트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메커니즘 파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트리의 어플리케이션 트리의 메커니즘 트리가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제 고정될 파트를 4개의 하단 부분에 다리가 있는 하늘색 파트가 바로 트리에서는 베이스 서브 어셈블리 자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베이스 서브 어셈블리 유니트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메커니즘 트리에서 자 픽스드 파트라고 고정된 파트가 베이스 서브 어셈블리라는 자 여기 갈로 안에 있는 인스턴스 네임이 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립된 부품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구동되는 상황을 조인트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를 한번 하이드에서 숨겨 보시게 되면은 이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와 그리고 여기 턴테이블의 서버 어셈블리가 존재하는데요. 이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가 바로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와 함께 고정이 되어야 되는 어셈블리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의 자, 요 로터와의 조립이 되어 있는 요 오렌지 컬러의 요 축 부분에서 이제 로터와 회전이 되는 첫 번째 드라이빙 되어지는 앵글 로테이션 레볼루션 자 조인트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러면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와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를 자 같이 함께 고정되어지는 픽스드 파트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리지드 조인트라는 가운데 부분의 조인트로 자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 자 여기에서는 베이스라는 트리에서 어셈블리와 그리고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를 선택해서 두 개의 파트가 이제 묶음으로 항상 고정되어서 묶어서 동시에 자 이동되는 걸로 자 묶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가 픽스 파트가 되니까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도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와 함께 픽스 고정되는 자 부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의 첫 번째 구속 조건이 이제 리지드 구속 조건으로 베이스 서버 어셈블리와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가 먼저 자 리지드 구속이 자 들어갔고요. 자 다음은 이제 최초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의 오렌지색 컬러의 자 요 부분 파트죠. 요 부분 파트와 로터가 회전을 하는 자 여기에 최초 앵글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드라이빙으로 커맨드를 가져가는 조인트가 되는 첫 번째 키네매틱 조인트의 레볼루션 조인트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루션 조인트는 회전하는 축 두 개와 축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축의 노멀한
노멀한 평면이 두 개가 각 파트의 평면을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축은 먼저 오렌지 컬러의 파트의 축을 찍기 위해서 이 로터라는 파트를 로터라는 파트를 트리에서 가셔서 하이드 한번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 형상의 오렌지 컬러 파트의 요 측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중심축이 정해지게 되고요. 다음은 로터를 이제 쇼 해주시고 반대편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하이드 시켜주시게 되면 로터 가운데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 오렌지 컬러 파트의 중심축과 로터의 안쪽 측면을 찍어서 두 축이 코인시던스 일치가 된 상황에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회전을 할 때 그러면 레볼루션 조인트에서는 두 일치된 축과 그리고 그 축의 해당 파트의 노멀한 평면 두 개를 찍게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 플레인 1번, 플레인 2번이라는 거를 두 평면을 찍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찍었던 축에 해당하는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의 파트의 축이면 플랜도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 파트에 해당하는 선택 축의 노멀한 평면을 찍어 주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부 부분에 이 평면을 찍고요. 로터에 해당하는 중심축의 노멀한 평면은 여기 상부 노멀한 평면, 상부 평면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레볼루션 조인트에서는 두 축이 일치가 되면서 노멀한 평면 두 개를 찍게 되는데 그 평면이 같은 코플래너 상태에 같은 평면상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준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볼루션 조인트에서 이 평면 두 개를 찍은 다음에는 반드시 널 옵셋 제로 값이 아닌 반드시 옵셋이라는 우측의 레디오 버튼을 체크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같은 평면상에서 평면을 이루면서 같은 중심축으로 일치된 상황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평면은 옵셋을 체크하는 것을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레볼루션의 조인트에서 우리가 앵글 드리븐, 드라이빙 앵글 커맨드가 체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밸런스 유니트 어셈블리 메커니즘 키네매틱스 시스템은 커맨드가 하나가 존재하는 메커니즘으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레볼루션 조인트의 앵글 드리븐이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진행하면 메커니즘이 can be simulated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상황의 조인트 구성과 그리고 커맨드 그리고 픽스된 파트로만으로 메커니즘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터만 회전할 게 아니라 이 로터의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에 힌지 부분들과 함께 바들과 좌우측에 무빙 되어질 파트들까지 모두 조인트를 구성을 해서 이 전체 밸런스 유니트 어셈블리가 키네매틱스 구동이 가능하게끔 한번 메커니즘을 조인트 구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터가 회전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오른쪽부터 먼저 조인트를 엮겠습니다. 요 우측에 여기 황색 칼라와 로터의 여기 홀 구멍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같은 중심축에 대해서 일치와 함께 정해진 평면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는 조인트니까 레볼루션 조인트로 역시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동이 되어지는 먼저 구동이 힘이 전달되어서 구동이 되어지는 파트를 먼저 찍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시 조인트로 오브젝트 조인트로 선택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조인트 구성을 하면서 어떤 파트를 먼저 찍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착각을 실수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터에서 회전 커맨드로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로터의 회전 중심 축을 먼저 찍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로터의 안쪽 중심축 측면입니다. 내측의 자, 센터 중심이죠. 그러면서 황색의 힌지 2번 부분의 센터 중심 내경 쪽을 잡아서 두 축이 일치되면서 자, 평면 두 개는 선택축의 노멀한 평면인 로터는 이면 그리고 힌지 2 부분은 자, 황색 파트의 상부면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지 회전하는 조인트 구성만 들어가는 거지. 자, 계속해서 앵글 드리븐이 체크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회전 레볼루션 조인트에서는 평면 두 개를 찍고 난 다음에 항상 널 옵셋 부분이 아니라 옵셋이라는 레디오 버튼을 체크하는 게 디폴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지금 로터의 상부면과 힌지 2의 상부 부분은 8mm 두께를 유지하면서 자, 평면을 지키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자, 그런 조인트 구성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조인트 구성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this mechanism can be simulated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뜨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최초 로터 부분에서는 메커니즘이 시뮬레이션 된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메커니즘들이 모두 연계해서 조인트 구성이 마무리되고 고정돼 있는 자,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와 다시 자, 링크가 조인이 딱 됐을 때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this mechanism can be simulated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모든 조인트 구성이 자, 연계가 되도록 잘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측의 힌지 2가 레볼루션이 조인트 구성이 됐으면 다시 이제 좌측에 힌지 2의 컴포넌트 1번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좌측 부분에도 레볼루션 조인트 구성을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자, 위쪽에서 보시면 구멍 홀에 자, 칼라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자, 이 트리를 구성하실 때 키네매틱스 작업은 파트별로 칼라를 좀 다르게 칼라를 정의하셔야지만 자, 부품의 칼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볼루션 조인트에 로터가 회전하는 레볼루션이 먼저 구성이 됐죠. 그러면 로터가 회전하는 이 자, 좌측 부분의 회전 중심 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축과 함께 힌지 2 부분의 자, 황색입니다. 황색 부분의 센터 중심이 두 개가 일치되는 상황에서 평면은 로터의 상부면, 황색 힌지 2의 상부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제가 디폴트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다음은 자, 다시 오른쪽에 힌지 2에서 자, 이 부분이 로터가 같이 회전하게 되면 자, 이 포인트 부분에서 회전하게 될 거고요. 이 힌지 2와 오른쪽에 존재하는 커넥트 바라는 부분은 단지 그냥 고정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파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리지드 조인트를 이용해서 힌지 2의 자, 2 컴포넌트와 커넥트 바의 회색 컴포넌트를 고정해서 움직여지는 파트로 먼저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 힌지 2와 커넥트 바 그리고 커넥트 바와 다시 힌지 자 3가 되겠습니다. 여기 갈색의 파트까지 리지드 파트로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지드 파트로 이제는 커넥티드 바까지 지금 자 리지드 파트로 힌지 2와 커넥트 바까지 왔으니까 커넥트 바가 이제 힌지 3와 함께 고정이 되는 리지드 구석으로까지 잡았고요. 이제 좌측 부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좌측 부분에 역시 리지드로 로터와 힌지 2의 컴포넌트 1번이 자 회전하는 레볼루트 조인트가 들어갔고요. 힌지 2 부분이 자, 좌측에 있는 커넥트 바 컴포넌트 번호는 2입니다. 커넥트 바와 리지드 구속 진행하고요.
다시 한 번 더 rigid, connect 바와 좌측에 있는 갈색 파트의 힌지 3, 컴포넌트 넘버는 힌지 3.1입니다. 2입니다. 자, 이렇게 좌측에 있는 부분에 힌지 3번까지 자, rigid 파트로 조인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rigid 파트가 자, 이루어졌고요. 다시 전체를 자, 보시면서 우측 부분에 이제 힌지 3 부분 과 힌지 3 부분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직선 왕복 운동으로 여기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에 자, 구성되어 있는 레일을 따라서 자, 여기 초록색 파트와 자, 실린더 원기둥에 자, 여기 올라와 있는 요 무빙, 움직여지는 요 셀 부분이 무빙 서브 어셈블리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무빙 서브 어셈블리 2는 요 힌지 3까지 자, 리지드로 자, 최초 로터가 회전하면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이 자, 오른쪽에 있는 무빙 서브 어셈블리 2를 자, 요 하단 여기 검은색 레일을 따라 직선 왕복 운동하게끔 자, 움직여지게끔 조인트를 구성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갈색 부분에 자, 홀 중심에 레볼루션 조인트가 다시 한번 더 진행되는데요. 갈색 부분에 힌지 3까지 지금 중심축 자, 왔고요. 그 다음에 무빙 서브 어셈블리 2 부분에 요 회색 파트에 자, 여기 센터 중심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평면은 자, 각 선택 회전 중심의 노멀한 평면이 되는 힌지 3의 상부면, 회색 파트의 상부면을 찍으시고 반드시 오른쪽에 옵셋은 디폴트로 체크하는 게 자, 제가 디폴트라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회전하는 조인트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제 움직여지는 오른쪽에 이 무빙 서브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하이드로 숨겨서 자, 구성을 한번 해보면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때 이 트리를 구성을 하실 때는 움직여지는 파트와 그래서 움직여지는데 자, 한 개의 세트로 동시에 같이 움직여지는 세트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무빙 서브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 상으로 이렇게 파트들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설계상의 BOM 정보인 자, 그 트리의 구성이 아니라 키네매틱스를 위한 트리 구성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의 요 검은색 부분에 레일의 한 직선과 움직여지는 무빙 서브 어셈블리 2의 보라색 파트의 안쪽에 한 모서리 직선이 두 직선이 회전하는 레볼루션 조인트의 중심축과 함께 자, 이 직선 왕복 운동하는 이 중심 같은 선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직선 형태의 선도 같은 선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선으로 움직여지는 상황에서 또 같은 평면에 코플래너한 평면 두 개를 이제 정해 주시면 그게 이제 직선 왕복 운동의 프리즈매틱 조인트의 구성이 자, 완성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레볼루션 조인트 오른쪽에 있는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자, 무빙 어셈블리의 파트에까지 자, 조인트가 진행해 왔으니까 자, 먼저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하이드 해 주시면 자, 무빙 서브 어셈블리에 회전해서 아래쪽에 요 모서리가 됩니다. 요 모서리 부분이 턴테이블의 아까 검은색의 레일의 한 모서리와 일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모서리를 먼저 찍어 주시고 다시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쇼해서 자, 그 모서리와 같이 일치되어서 직선 왕복 운동으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 턴테이블의 요 모서리를 이제 또 찍어 주시고요. 평면은 자, 움직여지는 그 모서리에 코플래너한 평면을 찍을 겁니다.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다시 한번 숨겨 주시고 자, 요 엣지와 같이 같은 평면상에 있는 요 면,
그리고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또 쇼해서 자, 상부 부분에 요 레일의 상부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자, 오른쪽 부분에 있는 무빙 어셈블리의 부품은 로터 날의 회전과 함께 이제 밑에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의 레일 따라 움직이는 데에 메커니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있는 자, 메커니즘으로 다시 한번 자, 진행해 보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자, 힌지, 갈색 부분의 힌지가 무빙 어셈블리, 서브 어셈블리 1번에 자, 요 회색 파트와 레볼루션 조인트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 갈색 파트의 센터 중심과 무빙 서브 어셈블리 첫 번째의 자, 회색 파트의 센터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상부면과 회색 파트의 상부 부분의 면입니다. 옵셋 체크는 디폴트 기본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회전을 하시게 되면서 하면서 여기 무빙 서브 어셈블리 1번 파트가 자, 밑에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의 왼쪽 레일을 따라서 이제 또 직선 왕복 운동 하게 될 겁니다. 자, 프리즈매틱이 되겠습니다. 조인트로. 자, 무빙 서브 어셈블리 1번의 어셈블리 파트 쪽으로 자, 여기 고정되어 있는 엣지를 찍기 위해서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먼저 숨겨 주시고 아래쪽을 회전해서 요 모서리를 엣지를 찍어줍니다. 다음은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다시 보이게 해주신 다음 자, 여기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의 레일 쪽 모서리를 다시 찍어주시고 다시 이제 평면 찍기 위해서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를 다시 한번 숨기겠습니다. 숨긴 후에 자, 상부면 무빙 서브 어셈블리 1번 쪽 상부 바닥 면을 먼저 찍고 자, 다음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의 레일의 상부 부분을 찍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빙 어셈블리 1번이 자, 턴테이블 고정되어 있는 어셈블리 레일을 따라 직선 왕복 운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조인트가 구성이 됩니다. 자, 오케이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좌측 부분의 무빙 어셈블리, 우측 부분의 무빙 서브 어셈블리가 직선 왕복 운동하는 것까지가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에 다시 자, 구속이 프리즈매틱으로 마무리되면서 자, 가운데 있는 로터 부분이 회전하고 자, 연결되어 있는 레볼루션 조인트와 리지드 조인트와 마지막 프리즈매틱 조인트까지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까지 이제 메커니즘이 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커니즘이 can be simulated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아직 자, 모든 메커니즘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자, 이 좌측 부분에 있는 부분은 자, 에어 실린더라는 어셈블리 부분에 자, 이 녹색 파트와 함께 자, 다시 여기 에어 실린더 어셈블리와 고정되어 있는 여기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와 함께 자, 조인트 구성이 또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측 메커니즘, 좌측 무빙 어셈블리의 메커니즘이 끝났고요. 이제 이 로터와 함께 동시에 움직여지게 될 이 녹색 파트의 힌지4와의 레볼루션 조인트 다시 진행토록 합니다. 자, 상단 위쪽에서 확인해 봤을 때 먼저 회전 조인트의 레볼루트 조인트의 로터의 중심을 먼저 정해 주시고요. 이제 힌지4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레볼루션은 자, 고정되어 있는 회전 중심축을 일치로 하면서 자, 로트의 상부면과 힌지포의 상부면 이 노멀한 중심축의 노멀한 평면에 자, 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자,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반드시 옵셋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확인해 주시고 자, 이 힌지포는 에어 실린더 핀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자, 고정이 돼서 같이 리지드로 묶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힌지 4까지 레볼루션 조인트 이어지면서 그리고 에어 실린더 핀까지 이제 자 리지드로 구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어 실린더 핀은 에어 실린더라는 자 서브 어셈블리 쪽에서 중심축에 의해서 중심선에 의해서 일치되면서 이렇게 또 직선으로 움직여지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그게 바로 조인트가 실린더리클 조인트라는 자, 직선 왕복 운동으로 같은 중심선에서 움직여지지만 자, 일부 회전도 가능한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린드리컬 조인트는 라인 두 개에 축만 정의해주면 자, 조인트가 구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린더 핀과 에어 실린더 어셈블리에 자, 원통 쪽에 축을 찍어 주시게 되면 자, 요 실린더 원통 중심축이 자, 같은 직선상에서 일치가 되면서 자, 그 에어 실린더 안에서 에어 실린더 핀이 직선으로 움직여지면서 회전 운동도 가능하도록 오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에어 실린더 서브 어셈블리라는 게 자, 어떤 파트냐면 오렌지 컬러와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지는 파란색의 캡, 자, 캡의 뚜껑 모양이 자, 두 개가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 부품입니다. 자, 요게 노란색 파트가 턴테이블 서브 어셈블리 자, 고정되어 있는 파트로 이제 마지막에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같은 중심축에서 자, 회전하면서 평면상에 자, 그 평면을 회전축의 노멀한 평면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레볼루션 조인트가 이제 구성이 들어갈 겁니다. 자, 빈 공간을 한번 선택한 상황에서 레볼루션 조인트 마지막 조인트입니다. 마지막 조인트로 자, 에어 실린더의 어셈블리까지 왔는 여기 캡의 회전 중심 축입니다. 그럼 에어 실린더 서버 어셈블리를 숨겨 주시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의 자, 홀 4경의 중심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레볼루션 조인트에 정해줄 평면 두 개는 자, 두 에어 실린더 서버 어셈블리의 축의 노멀한 평면과 그리고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의 지금 노란색 파트의 홀 4경의 파트 내의 노멀한 평면은요. 자, 어떤 평면인지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어 실린더 쪽에 해당 평면은 자, 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어 실린더 서버 어셈블리 안에 자, 여기에는 노멀한 축의 노멀한 평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3D 형상으로는. 그럴 경우는 선택한 파트 안에 보시게 되면 자, 서버 어셈블리 안에는 두 개의 파트가 존재하지만 선택되어진 파란색 파트 안에 존재하는 해당 평면을 찍으셔야 됩니다. 서버 어셈블리 안에 해당되는 에어 실린더 파트와 실린더 캡이 있는데 에어 실린더 파트에 해당하는 평면은 선택 자체가 되지 않고요. 선택된 파트의 축에 해당하는 노멀한 평면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 트리에 보시고 에어 실린더 캡에 XY 평면을 한번 쇼해 보시고 이 평면과 자,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 평면을 정해 주는 걸로 이 평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에어 실린더 어셈블리 서버 어셈블리 안에 있는 실린더 캡의 평면입니다. 자, 이 평면과 지금 고정되어 있는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의 상부 평면은 자, 좀 떨어져 있지만 거리를 두고 있지만 두 개가 선택 회전하는 축의 노멀한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턴테이블 서버 어셈블리는 노란색 파트의 윗평면을 자, 정의해줘서 옵셋을 체크해 주시면 14mm 높이를 띄운 상태에서 정해진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면 정해줄 때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이제 평면 캡 실린더 캡의 평면은 XY 평면 하이드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OK 확인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The mechanism can be simulated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모든 메커니즘이 자, 조인트가 구성이 됐고요. 자, 모든 메커니즘 조인트가 구성이 됐고
자, 그러면 조인트에 해당하는 부분과 커맨드는 최초 로터가 회전할 때 그 회전하는 앵글이 커맨드 구동 힘으로 드라이빙 커맨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픽스 커맨드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툴즈 옵션에서 자, constraint라고 자, yes 체크되어 있는 상황에 여기 constraint 되어 있는 구속 조건들. 자, 이 구속 조건들은 지금 모두 하이드에서 숨겨주시는 게 좋겠죠. 트리상에서 어셈블리 트리상의 아래쪽에 있는 constraint라는 구속 조건은 숨겨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DMU, Generic Animation이라는 자, 부분에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 들어가서 자, 메커니즘 1번에 해당하는 자, 부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 볼까 합니다. 자, 메커니즘 1번을 더블 클릭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회전하는 로터의 날개가 회전을 하면서 자,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구성과 함께 최종 마지막 좌우측의 무빙 서버 어셈블리가 직선 왕복 운동하는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구동해 보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자, 구간별로 좀 나눠 보기도 하면서 속도를 좀 천천히 구동하는 방법과 함께 또 에디터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을 노출해내는 결과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제로라는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지금 멈춰진 상황에서 자, 출발을 한다라고 보면 이 노트 날개가 이 녹색에 있는 파트와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딱 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0이라는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로터가 이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 360도까지부터 플러스 360도까지 자, 그래서 총 720도의 회전 각도를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720도 각도를 돌도록 되어 있지만 굳이 지금 상태에서 예,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아도 한 바퀴도 완전히 360도 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 자체를 내가 자 오른쪽에 점점점을 누르셔서 마이너스의 360도는 자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제로 상태로 자 오케이 해버리게 되면 자 0 되는 위치에서 자 잠깐 1, 2, 3, 4 요 위에 있는 자 값을 앵글 각도를 올리는 값을 움직여 보니까 로터날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메커니즘이 로터날이 회전하면서 자, 좌우측에 무빙 어셈블리 자, 파트를 보시게 되면 직선 왕복 운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몇 도까지 움직여지는 게 자, 메커니즘이 에러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도까지 돌아가는 게 로터날이 가능한지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BMU 지네릭 애니메이션의 세 번째 아이콘에 해당하는 크래쉬, 크래쉬. 자, 부품과의 충돌이 있을 때 디텍션 알려달라라는 자, 여기 세 번째 아이콘의 두 번째 거로 맞춘 상황에서 자, 쭉 움직여 봤을 때 물론 크래시 디텍션 온이라고 맞춰놓은 상황에서도 이미 리지드 구속 조건에 힌지와 커넥트 바 간에는 빨간색 표현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예,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티아 입장에서 자, 크래시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크래시가 일어나는 상황의 심각한 메시지는 어느 쪽이냐 하면요.
바로 로터날이 회전하면서 힌지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105도까지 로터가 회전을 딱 하는 순간 104도까지는 보시면 로터와 황색 힌지까지는 간섭이 없는 상황이지만 104도까지 딱 들어가는 순간 빨간색 부분에 크래시가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로터날이 맥시멈 회전할 수 있는 각도가 이제 구해지겠죠. 바로 104도까지가 돼요. 그러면 104도까지 구해놓은 지금의 이 날개 로터날의 각도까지만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제가 여기 에디트 시뮬레이션의 인서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플레이어 하는 버튼들이 나오면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처음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점프 투 스타트.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루프 모드가 한 번만 돌고 끝이 날 게 아니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순방향, 역방향 왔다 갔다 하는 루프 모드입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루프가 되는 방향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역방향과 순방향이 반대로 로터날이 계속 역방향과 순방향으로 도는 걸로 맞출 거면서 속도를 우리가 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처음은 가장 느리게 해서 구동되는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플레이. 로터날이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플레이 하실 때는 디텍트 크래시 디텍트를 ON이 아니라 첫 번째 걸로 맞춰주시게 되면 부드럽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크래시가 충돌이 일어나면 표시해달라는 저 메시지 때문에 이게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딱딱딱딱 멈춰지면서 시뮬레이션 되다 보니까 부드럽지 않게 표현되는데 지금은 요 세 번째 크래시의 디텍션 온 상황에서 크래시 디텍션 오프를 체크하시게 되면 부드럽게 움직여지면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 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로터의 날이 처음에 멈춰져 있던 상황에서 104도까지 움직여질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104도 범위 내에서 로터가 움직여졌을 때 힌지와 통해서 커넥트 바를 통해가 좌우측에 무빙 어셈블리 부품이 직선 왕복 운동으로 이어져서 조인트 구성이 움직여지는 상황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시뮬레이션의 응용 부분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